제가 선거 중간에 한번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심번호를 정당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 여론조사 회사들은 못 받으니까 정당을 통해만 안심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전은 40%, 안심번호 60%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차에 걸쳐서 하기로 했었는데 3차 조사는 저희가 실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막판에는 1, 2등 싸움으로 수도권에서 대거 결집하는 현상이 너무 뚜렷해서 이거 조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조사 시점이 또 너무 선거 임박해서 결과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돈 낭비다 그래서 결국 안 했던 게 있는데, 처음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신경민 의원이 나갔던 영등포 을하고요. 여기 데이터로 나와 있는 정세균 후보 종로였습니다. 언론에는 한 20%포인트 차이로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우리 조사를 보니까 정반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조사팀 실무자들에게 막 나무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안심번호 갖고 이렇게 조사한 거고 로데이터를 까가지고 조사기관에서 준 로데이터를 까서 이렇게 조합을 새로 해봤는데도 우리께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조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 안심번호를 넣어서 하면 다르다는 얘기를 했더니 기자들 표정이 안 믿더라고요. 뻥친다 이런 표정이에요. 워낙 열세니까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자들이랑 술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진짜 자기들 아무도 안 믿었대요. 당시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답니다. 뻥친다고 얘기하고 이철희 선배도 맛이 갔다 이렇게 자기들이 현장에서 표현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한 건 사실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의 기법으로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후보들이 남용하는 거는 그나마 익스큐즈 할 수 있는데,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판세를 몰아가는 시도를 너무 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는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동원해서 야당이 박살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 따라갔잖아요. 유권자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 반성해야 될 것보다 언론사가 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모든 책임을 지금 조사기관에다가 떠넘기고 있는데 더 중요한 책임은 저는 언론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막 써버린 거거든요. 또 너무 과도하게 써버린 것이 이번 선거전에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잘 좀 고민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당이 선거 막 중반 좀 넘어가서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두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도 이러저런 비판에 많이 시달렸는데,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호남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플러스가 더 크다는 거였습니다. 무턱대고 저희가 그냥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현재 민심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갔을 때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특히 무당청이거나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쪽에서는 훨씬 긍정적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의 배경은 뭐냐면,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가 논쟁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어느 결정을 하더라도 당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이거는 갈등해서 쓸데없는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가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거죠. 당의 주요 인물이 같은 결론을 내려서 져야 될 부담이라면 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거든요.
저희 당은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하면 자기가 수용이 안 되면 끝까지 난 수용 못한다,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했거든요. 그럼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 행태 때문에 민심이 많이 돌아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번 선거 전에 하면서 그러저러한 고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당이 잘못해서 못 이긴다는 소리는 안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는 실제로 당이 크게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안 줬다라는 데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반민주당 마케팅을 하면 우리 찍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번에 그런 빌미를 안 줬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무능한 대응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일관되게 민심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심이 제대로만 표출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객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큰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당이 좀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점수는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제 반사이익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좋아하지 말라는 거는 100번 옳은 얘기고 저희가 그 명심해야 됩니다만, 승리 자체를 너무 폄하하면 이후 대선의 전략을 세울 때 자해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남 패배의 원인이 김종인이냐 문재인이냐라는 이 논쟁은 정말 무익하고 유해한 자해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쟁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 차원에서는 정밀한 여론조사와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서 지금 검증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당이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정당이 여론을 상대로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